일요일 밤 예능 하나 놓칠까봐 전화도 안 받던 시절 기억하시죠? 월요일 아침 복도에서 어제 드라마 얘기 못하면 대화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황금 시간대에 3%면 대박이고 0%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건 시청률 하락이 아니에요. 시청 습관이 이사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사는 방송국의 돈줄과 신뢰까지 같이 뜯어갔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남아있는지 데이터와 사건으로 정리해볼게요. 먼저 광고 시장부터 봅시다. 광고주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곳으로 옮겨간 거죠. TV는 누가 봤는지가 흐릿하고 유튜브는 누가 샀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지상파 방송 매출이 전년 대비 10.2%나 추락하며 3조 7천억 원대로 떨어졌을 때 온라인 동영상 광고는 반대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광고 예산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지상파를 버리고 디지털로 완전히 갈아탄 겁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10대에서 30대 타겟층이 TV를 안 보는데 왜 거기에 돈을 쏟겠어요? 프라임타임 광고 한 편에 수천만 원 쓰는 것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협찬 한 번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시청률 5%짜리 지상파 드라마보다 구독자 100만 유튜버 영상이 도달률이 더 높으니까요. 특히 젊은 소비층을 타겟으로 하는 패션, 화장품, IT 기기 브랜드들은 아예 지상파 광고를 집행 리스트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대체했죠. TV 광고비는 201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지상파에 남은 광고주는 고령층 타겟 제품이나 정부 공익 광고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방송국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신료 문제가 터졌거든요.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함께 청구되면서 모든 TV 보유 가구가 월 2,005원씩 자동으로 냈어요. 그런데 2023년 7월 돈줄이 자동이체에서 선택결제로 바뀌는 순간 게임 끝이었죠.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로 전환되자 징수율이 급락했거든요. KBS는 1천억 원대 적자 우려를 호소하며 재정 위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TV도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고요. 실제로 20대와 30대는 집에 TV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붙어서 자동으로 나갔으니까 못 느꼈던 거죠. 결국 2025년 10월 23일부터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방식으로 돌아가요.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는데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온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공영방송 재원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헌법재판소도 분리징수 조치가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국민들이 KBS 수신료 납부에 대한 납득 가능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이거든요. 공영방송이 광고에 의존하면 독립성이 훼손되고 수신료에 의존하자니 국민들이 납부를 거부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플랫폼 전쟁에서 지상파는 완패했거든요. 지상파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유통을 잃었어요. 이 한 문장 진짜 핵심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게 2016년인데 불과 8년 만에 시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됐거든요. 2024년 기준 한국 OTT 시장 규모는 6조 1천억 원이에요. 월간 활성 이용자는 3,300만 명에서 3,600만 명 사이를 오가고요. 유료 OTT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2.8개 서비스에 중복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핵심 시청층은 사실상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능 하나 보려고 TV 앞에 앉아서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죠. 특히 스포츠 중계권 전쟁에서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2025년에서 2026년 시즌부터 EPL 전 경기를 독점 중계한다고 발표한 그 순간 지상파는 마지막 보루마저 잃었어요. 티빙도 KBO 일부 경기를 독점 중계하면서 스포츠 팬들은 OTT 구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과거에는 월드컵이나 올림픽만 지상파에서 무료로 봤잖아요. 이제는 평범한 축구 경기 하나 보려고도 월 9,900원을 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상파는 중계권료를 감당할 재정이 없으니까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OTT에 빼앗기고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OTT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능과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가 한 작품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배급까지 보장하는데 지상파는 제작비 압박에 시달리면서 퀄리티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는 KBS와 MBC가 주말 드라마 시청률로 경쟁했다면 지금은 넷플릭스와 TVN이 구독자 유지율로 싸우는 시대가 됐죠. 지상파는 이 싸움에서 이미 밀려났어요. 젊은 배우들 사이에서는 TV 드라마는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 편 히트치면 글로벌 스타가 되는데 지상파 드라마는 시청률 10% 넘어도 화제성이 예전만 못하니까요. 이건 하락이 아니에요. 이탈입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주말 드라마가 시청률 40%를 찍으면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드라마 이야기로 하루가 시작됐잖아요. 지금은 넷플릭스 1위 작품도 직장 동료 절반은 안 봤다고 말하는 시대거든요. 시청 행태 변화의 핵심은 세대 차이예요. 60대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지상파 뉴스와 주말 드라마를 챙겨보지만 30대 이하는 TV 자체를 켜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유튜브에서 예능 클립을 보고 넷플릭스에서 해외 드라마를 보고 트위치에서 게임 방송을 보니까요. 지상파 입장에서는 미래 시청자가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세대가 40대, 50대가 돼도 지상파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한번 OTT에 익숙해진 사람은 광고 끊기고 편성표에 맞춰야 하는 지상파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습관의 이사죠. 2023년 기준 한국 방송산업 전체 매출은 59조 3천억 원 규모인데 이 중에서 지상파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어요. 반면 OTT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시청 시간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플랫폼은 바뀌었는데 조직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신뢰도 붕괴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죠. 잠깐, 우리가 왜 TV에서 멀어졌을까요? 단순히 OTT가 편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 편향 논란과 오보, 정정 보도 관행에 대한 비판이 쌓이면서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인선을 놓고 충돌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조차 수신료 외 재원에 의존하게 되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언급할 정도예요. 게다가 스마트폰과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시청자들이 원본 영상을 직접 찾아보고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이제 뉴스는 보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 됐어요. 과거처럼 지상파 뉴스 앵커가 말하면 그게 곧 진실이었던 시대는 끝났죠. 지금은 누구나 방송 보도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SNS에 반박 영상을 올리는 시대거든요. 지상파 뉴스의 권위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지상파 뉴스를 아예 신뢰하지 않아요. 이들은 뉴스를 볼 때도 유튜브에서 여러 채널을 비교하며 보거나 트위터와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반응을 확인하면서 팩트체크를 하거든요. 지상파 9시 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1시간 뒤 온라인에서 반박 자료와 함께 조롱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상파 보도는 권위를 잃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 편향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의 흐름 자체가 바뀌면서 지상파가 더 이상 정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지상파 뉴스를 최종 판단 근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참고 자료 정도로 취급해요. 속보 경쟁에서도 밀렸죠. 유튜브 라이브가 사건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지상파는 취재진 도착하고 편집하고 보도 승인받는 동안 이미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상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영성 강화예요. BBC나 NHK처럼 시청률 경쟁에서 빠져서 재난방송, 교육, 문화 다큐 같은 공공재 영역에만 집중하는 거죠. 실제로 대형 재난이 터지면 여전히 지상파 시청률이 치솟거든요. OTT는 실시간 속보 체계가 없고 유튜브는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서 믿기 어려워요. 넷플릭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난방송은 못합니다. 고령층 대상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도 지상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콘텐츠 공급사 전환이에요. 자체 플랫폼 집착을 버리고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에 드라마와 예능을 납품하는 거죠.
지상파는 수십 년간 축적된 제작 노하우와 장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자산을 지상파 편성표에만 가둬놓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K-드라마와 K-예능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요. 이미 일부 드라마는 넷플릭스 공동 제작으로 글로벌 성공을 거뒀어요. OTT 플랫폼에 종속될 리스크는 있지만 독자적인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공영성으로 살아남거나 제작사로 환골탈태하거나 둘 다 못하면 사라집니다. 한국 지상파의 몰락은 광고 시장 축소, OTT 급성장, 수신료 제도 혼란, 신뢰 붕괴라는 네 가지 위기가 동시에 터지면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거든요. 다만 재난방송이나 대형 스포츠 중계, 고령층 대상 콘텐츠처럼 여전히 지상파만이 할 수 있는 영역도 남아 있어요. 완전한 소멸 국면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면 천천히 죽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을 명확히 잡고 과감하게 전환한다면 좁아진 영역 안에서라도 생존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다음 5년이 한국 지상파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지상파의 몰락은 어쩌면 우리가 리모컨을 내려놓던 그날부터 예정돼 있었는지도 모릅니다.